안녕하세요. 양일심입니다. 지금 청평에서는 장쾌한 여름비가 시원함을 선물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80페이지 13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유전체학의 현재와 미래. 유전자와 영양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영양유전체학은 개인 맞춤형 노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다. 영양유전체학은 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맞춤형 노화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양유전체학의 접근 방식의 특징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영양 데이터에서 개별 데이터 혹은 개인 맞춤형 데이터로 구체적으로는 유전자 형질 데이터로 변화한 것이다. 현대의학은 대부분의 처방을 개인이 아닌 전체 인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영양유전체학 연구는 개인의 세부적인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기존의 처방을 보완한다. 예를 들면 혈액 검사로 구체적인 유전자 변이체를 알아내거나 특정 변이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비타민의 수치를 높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혈중 지방 성분인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추는 것과 같은 구체적 처방이 효과가 있는지를 예측한다. 즉 혈액 검사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 처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영양유전체학의 목표다. 이 모두가 흥미로운 전망이지만 영양유전체학은 아직 하나의 분야로 인정받을 만한 단계가 아니다. 아직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고 임상 연구를 거친 방대한 데이터도 부족해서 유전자 구성이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 식단을 처방했을 때 얻는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나를 비롯해 노인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의 목표는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연구가 진행되면 개인의 유전자와 가족력에 맞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유전체학 연구는 수년이 걸리고 막대한 연구 자금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이 연구는 중요한 예방 조치로 국가적 과업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일단 이 대대적인 임상 연구가 완료될 경우 수백만 명이 생활 습관과 식단 등을 바꾸도록 자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만 매해 심각한 만성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돈 수십억 달러가 절감된다. 이런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현재 합법적인 의료 영역 밖에서 영양유전체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불안전하고 검증 안 된 식단을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유전자는 운명이고 질병에 대한 유전자 민감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영양유전체학의 목표에 반하는 말이다.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식단과 생활 습관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전적 소인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지식은 아직 초보 단계다. 식이요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 연구의 잠재적 이득이 상당한데도 아직 미국은 합법적 임상 연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 매우 빈약하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식이요법 연구는 스페인에서 6년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연구자들은 중년층의 피실험자를 모집해 무자규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은 전형적인 저지방 식단, 즉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흔히 권장하는 식단을, 또 다른 집단은 지중해 식단, 다시 말해 채소와 콩, 통곡물, 과일, 생선이 풍부하고 올리브유를 곁들인 식단을 따르게 했다. 놀랍게도 지중해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뇌졸중과 심장마비 예방에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반적인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10년도 더 전에 설계한 것이어서 아쉽게도 유전체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이를 반영했다면 이후 더욱 개별화된 연구의 설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유럽에서 실시한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선 단순 탄수화물 비중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당뇨병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영양 유전체학의 최근 연구 동향도 뇌졸중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개인이 지중해 식단을 따를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미국에는 식단과 관련된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이 없다. 유전체 접근법이 맞춤식 처방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100세 노인에 대한 연구다. 장수자들은 흔히 유전자 구성이 독특해서 환경적 자극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 좋은 습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유전자를 알아내면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촉진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물론 장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권하는 습관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과학의 발달로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건강한 영양소의 선택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난 우리가 영양과 유전자의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영양 유전체학 분야도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네,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양 유전체학이 제대로만 정립된다면 우리는 정말 초장거리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삶의 길을 완주하기 위한 나에게 맞는 현명한 열정은 무엇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헤아려 보게 됩니다. 무더위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